네, 오늘은 그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를 가지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로 그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웹 UI 자동화 테스트하는 어, 세션. 그러니까 웹 UI 테스트 중에서 셀레니움 위드 웹드라이버 위드 파이썬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챕터는 기본적인 그 리소스들. 그러니까 이 코스도 마찬가지로 Git 리포지토리에 베이직한 코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URL 가셔서 해당 브랜치의 코드를 클론하시면 됩니다. 그 파이참에서 클론하셔서 여시면 되고요. 지금 시작은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이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챕터 1부터 진행하면 첫 번째 테스트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파이테스트와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테스트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빌딩하는, 파이썬으로 빌딩하는 것에 관한 세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치 챕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요 테스트 오토메이션 솔루션에 하나를 한 챕터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들 테스트 케이스는 덕덕고 사이트 API 때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덕덕고 사이트를 테스트하는 요 덕덕고 사이트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드를 작성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그 테스트 스텝에 대해서 먼저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스트 자동화를 구현한다 하더라도 테스트 레일에다가 테스트 자동화를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그 스텝들을 코드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레일의 테스트 스텝과 테스트 코드의 스텝이 일치해야 나중에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작성할 때도 테스트 커버리지라든가 테스트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 스텝을 먼저 작성하고 테스트 코딩을 해라. 코드를 작성해라. 자동화 코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요 덕덕고 사이트에 대한 테스트를 할 거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테스트는 일단 이 덕덕고 사이트를 로딩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판다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 결과 페이지에 제목이 판다 앱 닥터고 그러니까 판다라는 그 검색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검색어 내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있는지 그다음에 검색된 결과 제목 안에 이 판다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리절트가 반환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시나리오, 간단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UI에서는 두 가지 페이지죠. 첫 번째 서치 페이지에 판다라는 걸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검색 리절트 페이지.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는 리절트 페이지가 나와야 되고 리절트 페이지의 타이틀과 그다음에 그 판다라는 입력, 그다음에 각각 검색 결과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스텝으로 된 테스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퍼스트 스텝으로는 로드 페이지, 덕덕고 홈페이지, 로드 홈페이지. 그 다음에 I will enter my search phrase into the search bar. 그러니까 서치바에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나면 리절트 페이지가 로딩되는 시나리오. 이게 이제 매뉴얼 테스트 할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고 테스트 케이스도 그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리절트 페이지에서 밸리데이션 하려고 하는 거는 페이지 엘리먼트. 그러니까 이 페이지 결과의 요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는 엘리먼트라고 하죠. 엘리먼트. 그 엘리먼트 중에서 나는 URL 텍스트 또는 타이틀. 그러니까 타이틀에
타이틀에 요 판다가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서치바에 내가 입력했던 서치 쿼리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사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다른 리절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리절트 얘네들을 스크래핑해서 그 리절트 안에 내가 입력했던 서치 키워드, 서치 프레이즈가 있는지, 리절트 안에 있는지를 밸리데이션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은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고 검색어 넣고 입력을 하면 그 리절트 페이지에서 요 세 가지를 밸리데이션 하겠다. 그렇죠? 이거를 어설션 하겠다. 이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케이스 간단한 시나리오죠.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우린 테스트 레일에 그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 글자로 그냥 적지만 그 테스트 오토메이션 쪽에서 유명한 걸로 뭐가 있냐면 거킨이라는 조금 발음하기 어려운 거킨이라는 어,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큐컴버라고 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프레임워크에서 테스트 코드를 자동화하는 코드를 좀 쉽게 쓰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언어 문법을 거킨이라는 거를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자동화 쪽에서는 이 거킨이라고 하는 문법이 유명한데 뭐 별거 아닙니다. 간단히 보면 이제 하고자 하는 피처, 그 다음에 그 피처 중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우리는 테스트 레일을 사용하지만 여기 이제 거킨이라는 걸로 그냥 에디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기본 조건. 우리가 이제 프리 셋업 또는 뭐 어레인지라고 했던 기본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the precision render homepage is displayed.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홈페이지가 처음에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프리 셋업 조건이고, when the user creates a new opportunity. 그 유저가 새로운 오퍼튜니티라는 걸 크리에이트 하고 and 그러니까 when 그러니까 하는 액션에 대해서 세 개를 쓴 거죠. when the opportunity name is set to the unique name, opportunity 이름을 유니크하게 셋업하고 그 다음에 opportunity를 세이브하고 클로즈 했을 때 이게 when이라고 하는 건 액션입니다. 액션. 우리가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arrange라고 했던 부분 또는 프리셋업 부분이고 when은 그 유저의 액션, 유저가 어떤 무엇을 했을 때 그러면 then은 리절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opportunity가 in the all 안에 나타나야 되고 opportunity 그리드로 opportunity들이 그리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테스트 레일에 쓰는 테스트 케이스와 스텝 그다음에 expect 하는 밸리데이션 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분, when, then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작성하는 언어를 거킨이라고 합니다. 거킨.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덕덕고 페이지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거킨으로 쓰면 이렇죠. 그러니까 보면 시나리오는 베이직 덕덕고 서치 시나리오고 기본 프리 어레인지 또는 프리 셋업이라고 그랬죠. 덕덕고 홈페이지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을 했을 때 사용자가 한다라는 키워드를 검색한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용자 액션이 하나밖에 없죠. 아까 얘에서는 세 가지를 했을 때 뭐였는데 여기서는 when의 한 가지 조건밖에 없네요. 판다를 서치하면 then 리절트가 기대하는 게 세 개죠. 세 개. then 첫 번째로는 타이틀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치 리절트 쿼리에 판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절트 링크들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설션이고 얘는 액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레인지 또는 프리셋업하고 클린업 부분은 약간 사실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테스트 어레인지, 그다음에 액션, 그다음에 어설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킨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 거킨을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분은
arrange고 when은 유저 액션이고 then은 assertion에 해당하는 거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거킨이라는 게 나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 그다음에 프로덕트 디벨로퍼, 그다음에 QA 세 명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여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건 뭘 하는 시나리오구나라는 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면은 이 뭐 기본 외 요 문법을 모르더라도 PM도 이해할 수 있고 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고 QA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언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테스트 자동화 코드를 작성하는 프레임워크들이 꽤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 when then and라고 하는 거킨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자동화 셋업이죠, 셋업. 셋업이 항상 가장 문제가 많죠, 그렇죠? 예, 셋업을 하는 걸 보면 일단은 당연히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고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는 이미 세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방금 그 리소스에 있던 샘플 코드, 테스트 코드 리퍼지토리를 클론하셔서 그냥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챕터별로 브랜치가 따져 있다. 그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로컬 프로젝트를 셋업하는 부분. 자,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미 셋업을 해놓아서 문제 없긴 할 건데 첫 번째 챕터 2 파이테스트 셋업을 체크아웃을 하고 가보시면 PIP 파일에 내가 인스톨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로 파이테스트라는 게 있고 지금 여기서 파이썬 버전 3.8을 require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맥 M1 이상에서는 3.9 이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 버전을 바꾸시고 맥에서는 하시면 됩니다. 맥 M1 이상 쓰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 터미널 부분인데요. 제가 잠깐 요 터미널을 설명 좀 드릴게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기본 터미널이 그 윈도우 파워쉘로 떠요. 파워쉘로. 근데 윈도우 파워쉘이랑 그 명령 프롬프트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11 이상부터는 윈도우 파워쉘을 쓰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윈도우 파워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환경 셋업을 할 때 제어판에서 그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스템 특성의 고급에 들어서 환경 변수 편집을 하잖아요. 이 환경 변수는 그 명령 프롬프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에만. 그래서 파워쉘은 패스를 줘도 파워쉘에서는 안 보여요. 파워쉘용 패스는 따로 주셔야 돼요. 그 윈도우 파워쉘, 윈도우즈 파워쉘 패스 보시면 조금 뭐랄까 조금 복잡합니다. 보시면 파워쉘에서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뭐 이런 변수 뒤에다가 name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스 환경 변수를 만들 때 env 패스 콜론 하고 뒤에다가 경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이 터미널을 명령 프롬프트로 열실 수가 있어요. 파이참에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윈도우 파워쉘 또는 커맨드 프롬프트 또는 git bash. git을 내가 커맨드 라인으로 쓰실 땐 git bash를 쓰시면 되고 명령 프롬프트를 쓰실 때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하면 명령 프롬프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왔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로 진행을 하면 PENV shell 엔터 이렇게 하시면 요 PIP 파일에 맞는 버전으로 쉘이 바뀌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쉘이 표시가 됐고 파이썬을 실행을 해보면 3.8.9 파이썬 쉘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에는 3.8하고 3.10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3.8로 돼 있기 때문에 3.8 쉘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요 패키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동일하게 pip env install 해서 설치를 하면 내 가상 환경, 내 가상 파이썬 환경, 요 환경에 이 라이브러리가 인스톨이 되죠. 다시 한번 뭐 설명을 하면 저 라이브러리는 사용자 위치에 팀의 버추얼 인바이런먼트에 요 해당 TAU intro selenium 이런 식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요 안에 사이트 패키지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파이테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다 잘 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git 커맨드로 클론하는 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git 브랜치 바꾸는 것도 해봤기 때문에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고 자 그다음에 기본 코드에 대한 파이테스트를 돌리는 방법은 파이썬 그다음에 대시 모듈 왜냐하면 파이테스트가 모듈이기 때문에 난 파이테스트 모듈을 파이썬을 실행할 거야 라고 명령을 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pip env run 해서 주셔도 되고 우리는 쉘에 들어있기 때문에 python -m 그 다음에 파이테스트라고 하면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가 이 솔루션에서 테스트로 시작하는 모듈을 찾아서 테스트로 시작하는 펑션을 실행을 하죠. 펑션을.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쳐보면 여기서는 보시면 지금 요 코드 아마 저랑 다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첫 번째 코드 샘플을 체크아웃 하시면 잠깐만요. 볼게요. B랑 네, 마스터 체크아웃을 제가 챕터를 2를 먼저 해서 그런데 마스터 체크아웃에 가보시면 요 코드로 돼 있을 겁니다. 마스터에는. 그래서 얘를 실행을 그럼 이 파일에 요 펑션을 그 파이테스트가 찾아서 자동으로 실행을 하겠죠. 여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assert true니까 당연히 패스라고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듈을 실행시키면 python m 파이테스트 면 네, 그렇죠. 한 개의 테스트를 찾았고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파이 테스트 라이브러리 인스톨까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아까 만들었던 시나리오 거크 언어로 작성했던 시나리오를 코드로 작성할 차례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테스트 언더바 서치 닷 파이라는 파일로 모듈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 테스트 언더바 서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체크아웃하면 다시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 git에 추가는 안 하고요. 요 파일에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 그 테스트 케이스는 베이직 덕덕고 서치였죠. 그리고 기분 when then 그다음에 and 요 세 개에다가는 어서션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에다는 액션 코드를 넣어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프리어레인지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코딩을 진행을 하면 챕터 2로 체크아웃하면 아마 저 코드로 넘어갈 겁니다. 체크아웃을 하면 하고 체크아웃을 하면 네. 보신 것처럼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한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파이테스트는 함수명이 테스트 언더바로 시작해야 걔를 테스트 케이스로 인식을 하니까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이름은 베이직 덕덕고 서치 그렇죠? 테스트 케이스 이름은 챕터 1에서 작성했던 시나리오 베이직 덕덕고 서치 그래서
펑션 이름을 테스트 언더바 베이직 독도거 서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작성해야 되는 게 기분 when then, 그렇죠? 그 다음에 and. 그래서 이거를 주석으로 일단은 이렇게 기분 조건이 뭔지 지금 거꾸로 적었던 게 덕덕고 홈페이지 디스플레이라고 했고, 아직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기분에 해당하는 오토메이션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to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when이 사용자 액션이죠. when user searches for 판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용자가 액션하는 거를 이제 오토메이션 코드로 판다라는 키워드를 입력창에 넣고 서치 버튼을 클릭하는 액션 스크립트를 여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는 어서션이죠. 어서션. 그 검색을 한 결과. 그러면 서치 페이지가 로딩이 되고 거기 안에 타이틀이 판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밸리데이션은 어서션 하는 코드를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서션 하려고 하는 게 그 리절트 페이지 내에 그 검색창에 판다라는 키워드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거를 어서션 하는 코드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리절트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링크들이 있는데 그 링크들이 모두 판다라는 게 들어있는지를 얼서션하는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to도라고 해놓고, 이건 이제 거크 언어로 이제 작성한 주석을 여기에다가 이제 코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요 raise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에러를 일으키라는 파이썬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테스트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패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얘를 패스로 진행시킬 거면 패스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아직 테스트 코드를 안 작성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야 되겠죠. 에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 raise라는 파이썬 키워드로 에러를 일으킬 겁니다. 그냥 raise라고만 해도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뒤에 어떤 에러를 발생시킬 건지 뒤에다가 에러 객체를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네, exception이라고 하고 하는 기본 파이썬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러를 표현하는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네트워크 에러, 뭐 데이터베이스 에러, 뭐 0으로 나누기 실패 에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는데 베이직한 기본 에러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레이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클래스의 생성자는 그 레이즈 된 메시지를 생성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exception의 메시지는 incomplete test, 그러니까 아직 테스트 케이스, 예를 들면 여기를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되지 않았음. 테스트 케이스는 작성되어 있는데 테스트 코드가 작성이 안 된 거죠. 코드가 작성되지 않았음.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주고 실행을 해보면 네, fail이라고 떨어지고, 왜냐면 에러를 레이즈했기 때문에 거기에 exception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버크 언어로 기분, when, then 세 가지 얘들 주석으로 먼저 작성을 해놓고 코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그래서 파이테스트 실행하는 거 이거 이미 다 했고요. 예. 그래서 챕터 2, 다음 챕터 3 넘어가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주석 작성한 걸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덕덕고 페이지로 가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덕덕고 페이지로 이동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웹드라이버인데 오픈 소스예요. 이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를 어떤 분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도큐먼트는 당연히 이 셀레니움 도큐먼트, 웹드라이버 도큐먼트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죠. 경로는 여기 리소스에 보시면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API 도큐먼트. 링크가 깨졌네요.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하고 치시면 네,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 가서 이 웹드라이버를 할 수 있는 여기 게스팅 스타트를 보시고 뭐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뭐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를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보면 기본적으로 driver.get 한 다음에 URL 이건 자바로 할 때 우리 파이썬으로 할 거니까 파이썬으로 할 때도 똑같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URL을 주면 해당 페이지 간다. 그다음에 브라우저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으면 driver.title 하면은 타이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바로 응답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명령어 이런 것들 이런 웹 드라이버를 가지고서 다 하는 겁니다. 이 웹 드라이버 API를 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선 굉장히 베이직한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코딩을 하실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요 라이브러리를 보시고 그럼 브라우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크롬인 경우, 뭐 엣지인 경우, 파이어폭스인 경우, 뭐 사파리인 경우, 요걸 참고해서 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기다려야 될 때, 웨이트 해야 될 때 어떻게 코딩해야 되고, 뭐 explicit wait은 뭐고, 뭐 expected, implicit wait. 그다음에 페이지에 뭐 파일 업로드, 로케이터, 그다음에 파인더 이런 걸 가지고서 브라우저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엘리멘터를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 요 도큐먼트를 참조를 하셔서 코드 작성하면 됩니다.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이렇게 웹 드라이버를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테스트 스크립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신. 그래서 웹 드라이버 저게 이제 셀레니움 웹 드라이버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그 로어케이스 패키지 이름은 로어케이스로 셀레니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똑같은 라이브러리들이 자바용으로도 있고 C샵용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샵이나 자바로도 그 오토메이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썬이 제일 쉽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썬이 좀 유명해진 거죠. 쉽게 배울 수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했죠. 뭔가 문제가 생겨. 너가 뭔가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 도큐먼트를 읽어봐. 그렇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웹드라이버 API 도큐먼트로 가네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이 도큐먼트를 참조해봐. 구글링과 도큐먼트, 기본 도큐먼트를 읽어보고 참조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실력입니다. 실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브라우저 타입별로 셀레니움 드라이버를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라우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봤듯이 뭐 크롬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엣지도 있고 뭐 파이어폭스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자체로는 그냥 라이브러리다. 프로그램 패키지다. 그렇죠? 패키지고 이거는 프록시 서버가 필요하다. 브라우저랑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셀레니움이 라이브러리긴 한데 직접적으로 크롬이나 사파리나 얘네들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 크롬이나 사파리나 그 엣지에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서 프록시 서버를 띄워줘서 이 셀레니움 드라이버가 그 프록시 서버에다가 커뮤니케이션 요청을 하면 그 서버가 이 브라우저를 제어해 주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웹드라이버 자체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라우저에 어떤 액션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고 실제로는 그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롬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는 크롬에 프록시 서버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브라우저가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줘야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 드라이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구글에서 간단하게 크롬 드라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크로미움 오거니제이션 도큐먼트에 이렇게 웹드라이버 for 크롬이라고 다운로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크롬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를 계속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이 드라이버를 줘야 그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 같은 경우는 도움말을 보시면 크롬 정보에 106.0.5249라고 돼 있죠. 그렇죠? 빌드 버전이. 그럼 여기서 제가 사용해야 되는 거는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하는 환경에 해당하는 브라우저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롬 드라이버 106.0.52 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얘도 리눅스용, 맥용, 뭐 AMD CPU용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윈도우즈용이기 때문에 크롬 드라이버 윈32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크롬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사파리, 저는 이제 사파리도 설치를 해놨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사파리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죠, 그렇죠? 설치하시면 되고 얘도 제어를 하려면 사파리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파리는 이름이 달라요. 크롬은 크롬 드라이브인데 사파리는 보시면 게코 드라이버라고 돼 있어요. 파이어폭스는 게코. 왜냐하면 이제 파이어폭스는 오픈 소스 웹브라우저, 크로미움도 마찬가지로 크로미움이라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개발한 거지만 파이어폭스는 게코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이었어 가지고 그 모질라 프로젝트에 가시면 게코 드라이버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게코 드라이버. 게코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얘는 그 브라우저 버전이 딱 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인데 여기서 우리는 윈도우즈인데 윈32용 이건 64비트 아키텍처용이니까 우리는 윈32용을 다운받으셔 가지고 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폴더에 그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됐겠죠. 이렇게 두 개가 다운로드 됐겠죠.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라이버 프로그램.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이제 셀레니움 API가 이 프로그램에 요청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브라우저를 제어해 주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내가 파이어폭스를 제어하고 싶으면 이 게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크롬을 제어하고 싶으면 요 크롬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 그 버전, 빌드 버전하고 내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버전과 이 드라이버의 버전이 일치해야 제대로 제어가 된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받으셨으면 그 네,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방금 요거에 대한 거는 리드미에 있으니 리드미를 좀 더 참조해봐만 인스톨하는 거는 저 리드미는 우리가 아까 받은 소스 코드의 리드미. 깃허브에서 보셔도 되고 뭐 여기서 파이참에서 읽으시면 얘가 이제 마크업 언어이기 때문에 소스는 요거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읽기용으로 보려면 여기서 요 그림 아이콘 선택을 하시면 마크업을 실제로 웹브라우저 읽듯이 있는 형태로 해주고 여기 보면 셋업 인스트럭션 보면 웹드라이버 셋업이라고 돼 있고 크롬 드라이버 그다음에 파이어폭스 크롬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그다음에 드라이버 설명이 이렇게 있고 얘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시스템 패스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코드가 아까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아까 그 다운로드한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미널에서 이 프로그램에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패스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패스가.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음, 패스 잡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패스 잡는 과정이 없는데 제가 어디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리드미에 있을 겁니다. 리드미에 보면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을 일단 어딘가에다가 복사해 놔야겠죠. 다운로드해 놓고서 실행시키기는 좀 뭐 하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루트에 셀레니움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 두 개의 드라이버를 복사한 다음에 요 경로 C에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뭔가 이상한 게 실행이 돼 버렸나 보네. 셀레니움이라고 여기다 복사를 하고 이 셀레니움 경로를 환경 변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환경 변수를 띄우고
패스에다가 이렇게 패스를 잡아주면 그다음에 시스템 변수에도 시스템 변수 패스에도 이렇게 경로를 잡아주면 이 시스템하고 이 내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드라이버를 찾을 수 그냥 명령어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패스에 넣어 놨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근데 터미널인데 그 명령 프롬프트 터미널, 그렇죠? 윈도우즈 커맨드 프롬프트 터미널 그 안에 들어가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면 크롬 드라이버가 패스가 잡혀 있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크롬 드라이버의 버전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크롬 드라이버 버전이 이렇게 패스가 잘 잡혀 있으면 크롬 드라이버가 실행이 되면서 버전은 잘 알려줄 겁니다. 게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게코 드라이버. 게코 드라이버 얘는 대시 버전일 겁니다. 보면 예, 게코 드라이버도 잘 액세스가 되죠. 이게 파워쉘에서는 패스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크롬 드라이버 버전 해보면 못 찾아요. 패스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저 파워쉘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파워쉘에서 패스 환경 변수 잡는 거 이 부분 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environment에 패스 이퀄 하면 될 건데 저거를 쉽게 로즈 파워쉘 패스 검색을 해가지고 같은 페이지로 넘어갔네. 패스. 네, 이렇게 주면 된다고 돼 있죠. 한번 해볼게요. 저도 안 해봤는데. 얘는 C의 셀레니움. 그럼 드라이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파워쉘에서도 게코 드라이버 버전. 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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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 GCK 게코 드라이버. 드라이버. 그죠. 게코 드라이버도 이렇게 잡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워쉘 이렇게 한번 하면 파워쉘이 닫히면 아마 사라질 거예요. 다시 열면은 아마 저 패스가 지금 이 세션에서만 유효한 거여서 그럼 드라이버 버전. 네, 못 찾죠? 근데 얘를 아예 set variable 요 명령을 이용해서 아예 저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패스. 잠깐만요. 왜냐면 저게 기존 패스를 덮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정. 얘도 그냥 세션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했는데 파워쉘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여기도 없네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set environment variable 펑션을 이용해서
패스를 하는데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거는 값이 아이고 이쪽으로 다시 하면 음. 셀레니움 C에 셀레니움 예, 이렇게 get을 한 번 더해서 가져와야 얘가 기존에 있는 패스를 안 덮어쓰고 추가를 하겠죠. 그쵸? 했는데 3개가 인수를 레지스트리죠. 이게 아마 보안 이슈 때문에 레지스트리 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셀레님. 네. 커맨드 창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세션에서만 하는 명령어로 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드라이버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시스템이. 그래야 내가 내 프로그램이 저 개코 드라이버로 호출했을 때 호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넘어와서 요거는 이제 자, 그럼 웹드라이버 인스턴스. 그 인스턴스하고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설명하는 거고 인스턴스는 그 객체를 프로그램 상에서 만든 거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웹드라이버 인스턴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크롬을 제어하는 크롬 드라이버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걔는 크롬을 제어하는 그 드라이버 객체가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 새로 생긴 거죠. 생긴 거.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그 드라이버에 요청을 하면 드라이버가 브라우저에 요청을 해서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컨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 테스트 케이스 순서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각자 혼자 실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병렬로도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틀려지지 않고,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 퀸 메서드를 항상 호출해 줘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이 드라이버가 브라우저를 띄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계속 브라우저랑 통신을 합니다. 통신을 해서 내가 요청하는 요청을 이 드라이버가 브라우저한테 보내는데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 quit 명령을 줘서 이 브라우저하고의 그 연결을 끊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내가 이거 제어하고 브라우저 제어하고 있었는데 제어 끝났어라고 OS에다 반환을 안 해주면 그리고 다른 테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이 인스턴스가 계속 생기면서 연결된 브라우저 계속 여러 개 늘어나겠죠. 그러면 컴퓨터에 이게 누적이 되면서 고스트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게 생깁니다. 그게 생기기 때문에 항상 퀵 메서드를 호출해줘서 테스트가 끝나면 퀵 해줘야 된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반환해줘야 된다. OS에. 근데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렇게 OS한테 자원을 쓰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클로즈 메소드를 써가지고 반환을 하거든요. 근데 웹드라이버는 클로즈가 아니고 퀴시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게 이제 특이한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윈도우 브라우저 제어할 때 창 닫는 걸 클로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웹드라이버의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브라우저의 창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의 클로즈는 브라우저를 닫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자원을 반환하는 건 퀴트. 그러니까 난 이 브라우저를 퀴트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그 테스트하는 컴퓨터의 리소스를 갉아먹지 않는다. 그리고 예, 여기 쓰있죠. 만약에 퀴트하지 않으면 브라우저가 좀비 프로세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웹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자, 똑같은 내용이죠.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끝날 때 퀴팅 해주는 게 굉장히 크루셜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 테스트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어도 테스트 실행하는 서버에서 좀비 프로세스가 생기면서 나중에 다운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크롬 드라이버 셋업 잘 됐는지 버전 가지고서 체크해 보는 거. 크롬 드라이버, 게코 드라이버. 마찬가지로 사파리나 엣지도 드라이버가 따로 있겠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로 브라우저 여러 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드라이버만 바꿔서 호출하면 이제 왜냐하면 이 웹드라이버가 표준 API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 API를 잘 따르는 명령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하나를 짜고 대신에 이제 브라우저 특정적인 펑션을 쓰게 되면 그 코드는 그 브라우저에서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멀티 브라우저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공통된 표준 메서드만 가지고 구현을 하면 드라이버만 바꿔주면 내가 한 번 짠 코드로 크롬도 테스트할 수 있고 엣지도 테스트할 수 있고 사파리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셀레니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세션에서 설치한 라이브러리는 파이테스트만 설치됐죠. 그 다음에 게코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패스 잡아주는 것까지 했는데 당연히 셀레니움 패키지를 인스톨해야 내가 짠 코드가 이 셀레니움 얘가 방금 그 셀레니움 API잖아요. 웹드라이버 API. 얘가 그 웹드라이버를 호출해 주는 거니까 pip env 인스톨 셀레니움을 해서 셀레니움 패키지를 설치해 줘야 된다. 설치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당연히 요 pip 파일 패키지 리스트에 추가가 되고 pip 파일 락에도 내가 설치한 버전의 라이브러리로 락이 돼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인스톨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끝나고 나서 pip 파일 다시 열어보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파이테스트. 근데 우리는 셋업 클린업 메서드가 요거는 이제 셋업이나 클린업 메서드를 이제 JUnit이라는 걸 쓸 때는 많이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할 겁니다. 어쨌든 셀레니움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퀵. 그러니까 셋업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클린업.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날 때 퀵 해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저 펑션을 원래 그 JUnit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쓸 때는 셋업과 클린업이란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픽스처를 쓴다고 했죠. 픽스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코레이션.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에 픽스처를 쓰고 그 펑션을 만들어주면 이 펑션을 파라미터로 받는 메소드에서 항상 얘가 실행이 되죠. 그렇죠? 항상. 근데 얘를 컴프테스트.py라는 파일에다 만들면 파이테스트가 항상 얘를 컨피규레이션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죠. 파이테스트 세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챕터가 컴프테스트. 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프테스트라는 이름. 컴프테스트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가 항상 실행할 때 컨피규레이션으로 읽는 거여서 얘는 항상 컨피규레이션처럼 읽어지는 부분이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픽스처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브라우저 픽스처를 하나 만들어서 셀레니움을 이니셜라이즈하고 지금 여기 보면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크롬 인스턴스 그렇죠?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할 거기 때문에 그 셀레니움의 웹드라이버 중에서 크롬으로 인스턴스를 b라는 변수에다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인스턴스가 그 implicit way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에서 뭔가 열었을 때 암시적으로 최소한 10초 동안은 페이지가 로딩되도록 기다리는 그때까지는 에러를 던지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10초로 주고요. 그다음에 yield b 하면 yield라는 건 리턴인데 리턴과 다른 점은 뭐냐면 얘가 yield b를 하면 b를 리턴을 한 후에 그걸 받은 펑션이 종료되면 다시 1로 들어오는 게 yield하고 리턴의 차이라고 했죠. 리턴은 그냥 반환하고 이 펑션이 끝나는 건데 yield는 이 b라는 변수를 반환하고 리턴하고 그러면 이 브라우저를 호출한 펑션에서 그 b라는 변수를 쓴 다음에 그 펑션이 끝나면 다시 욜로 들어와서 그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는 게 yield입니다. yield. 그 yield 키워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첫 번째 우리가 클래스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픽스처를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라는 픽스처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작성하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픽스처는 이렇게 파라미터로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 펑션이 실행이 될 때 이 픽스처가 실행이 되죠. 그럼 이 펑션은 이 브라우저 픽스처를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쭉 실행해서 B를 받죠. B를.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반환받죠. 방금 요 펑션은. 그럼 요 변수에 B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B. 그럼 이 펑션 안에서 우리가 저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버를 초기화했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이버 제어 코드를 쓰면 드라이버가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이 종료가 되면 아까 yield였기 때문에 픽스처에 욜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B를 퀴트합니다. 그래서 이거 픽스처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반드시 그러니까 프리셋업, 그러니까 셀레니움 드라이버를 프리셋업 해야 되는데 얘가 프리셋업이 되고 테스트 케이스 펑션이 실행된 다음에 반드시 퀴팅이 호출이 되죠. 그래서 픽스처를 쓰면은 방금 웹드라이버를 이니셜라이즈하고 퀴팅하는 코드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픽스처를 그래서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파이테스트 설명드릴 때. 그래서 브라우저 픽스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그 드라이버를 초기화하고 그러니까 크롬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는 implicit wait 10초 세팅을 컨피규어로 주고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테스트가 끝났을 때 다시 일로 들어와서 킷 호출해서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반환하는 리소스를 반환하는 그렇게 컴피그 안에 브라우저 픽스처를 하나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방금 셀레니움 라이브러리 하고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쓰잖아요. 픽스처는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고 셀레니움에서 웹드라이버로 크롬 드라이버 인스턴스화 하는 거는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의 웹드라이버니까 이 두 개를 임포트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셀레니움 웹드라이버가 뭘 하냐면 크롬 우리가 아까 패스 잡았던 이 크롬 드라이버에다가 얘를 실행해서 브라우저 제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픽스처를 컨피그해서 컨피그레이션 펑션으로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초기화하고 implicit wait 세팅하고 그다음에 반환하는 것까지 yield에 대한 설명, 리턴하고 반환하고 클린업, 그러니까 클린업 작업, 피팅해서 클린업 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고 이제 그럼 브라우저를 받았으니까 이 브라우저 가지고 웹브라우저 제어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어만. 시간이 다 돼서 웹브라우저 제어하는 세션은 다음 챕터 4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본 프로젝트 구조하고 컨피규레이션, 웹드라이버 셋업까지 알아봤습니다.